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좀 루틴을 다른 식으로 해볼 거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책이고요. 로빈 샬마 5am 클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조금 알긴 했는데 오늘 잠을 7시간밖에 못 자서 목소리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네. 변화를 갈망하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위한 원칙. 재능을 뛰어넘는 습관의 요소. 오케이. 완벽한 휴식과 높은 생산성. 오케이. 행동. 오케이. 자, 목차에서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행복을 위한 원칙. 중요한 것부터 읽어볼까요? 자, 억만장자의 행동 규칙 11가지. 자유와 꽃, 그리고 달이 있다면 누군들 행복하지 않으리. 자유, 책, 꽃, 달. 자유, 그쵸. 자유가 정말 중요하고 책도 정말 중요하고 꽃은 모르겠는데 달도 잘 모르겠까? 어쨌든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진짜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고 네, 오늘 또 7시간밖에 못 잤기 때문에 목소리 컨디션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수면 패턴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주변에서는 새들이 즐거이 노래하고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정원사들이 샵으로 포도원의 흙을 뒤집으며 오케이 여러가지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이른 아침의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억만장자는 페달 밟으며 신나게 얘기하고 신나게 웃었다. 긴 생명력은 전설의 핵심입니다. 이는 자기 분야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해주는 주요 열쇠다. 억만장자는 달콤하고 진한 커피를 홀짝인 후 세계적 위인들을 예외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요소, 초과회복 원리. 초과회복이란 근육의 한계치 이상으로 부하를 주면 근육이 손상되었다가 회복하는 동안에 실제로 근육이 켜지는 현상. 초과회복. supercompensation. 아니, 근육은 초과회복이라는 이런 처음 들어봤는데요. 천재성을 높이는 5가지 요소도 평소의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재생기간을 줄 때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성공의 숨은 열쇠는 간단히 말해서 재생기간 때 급증한다. 쉴 때 급증한다. 근육에 상처를 주고 근육이 회복될 때. 장기적인 성공의 숨은 열쇠는 간단히 말해 주기적인 진동입니다. 상파울로에서 언급하긴 했지만 이제 두 분이 더 깊이 알아볼 준비가 됐네요. 성장이 휴식기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육하고 똑같거든요. 네, 나의 성장이 휴식기에 일어난다. 저는 그렇지 않던데 휴식기를 가져버리면 이게 다 깨져버리던데요. 억만장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 생성성 법칙은 내가 세계적 기업을 키워가고 있을 때 선생님이 알려준 가장 중요하고도 역설적인 진신 중 하나였어요. 줄의 사고방식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해내려면 지금 잘 안 익혀져요. 왜냐면 오늘 7시간밖에 못 자서. 근데 이제 정말 뭔가
제가 바꿔야 하기 때문에 네,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리의 사고방식에는 더 많은 일을 해내려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믿을 만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는 1차원적인 접근법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burnout이 온다는 거고, 자, 쭉쭉쭉쭉 스키면서 읽어볼게요. 그 말씀을 들으니 60대 10 방식이 생각나네요. 그는 업무자가 빌려준 사이클링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신 말이 맞아요. 업무장자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지금 알려주려는 학습 모형은 거기서 훨씬 나아간 내용입니다. 휴식 시간을 번갈아 가짐으로써 생산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된다. 학습 모형에서 천재성을 높인 5가지 요소. 억만장자가 말했습니다.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나쁜 거야. 아니에요. 위대한 테니스 선수 빌리 킹은 압박감이 특권이라고 했잖아요. 억만장자는 커피 몇 모금을 마시고 꿈은 원대하게 시작은 작은 것부터 즉각 시작하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20대) 무지개와 별똥별, 보름달, 눈부시기의 아름다운 노을도 생동 없이 살려면 살 이유가 없지 않나요? 20대 시절에 나는 로봇 같았어요. 너무 진지하기만 했죠. 1분도 낭비하지 않으려 했고 매 시간 계획이 있었고 차를 탈 때마다 어딜 보고 틀어둬야만 했다. 난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늘 일을 했어요.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의 눈이 외롭고 우울하고 초점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기진맥진에 있을 때가 많았고 나를 구해준 선생님이었어요. 그야말로 내 목숨을 구해줬고 오늘 아침에 두 분에게 알려준 모형이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나의 천재성을 높여주는 요소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창의성은 바다나고 효율성 역시 엉망이었다. 그 후로 회사가 내게 생각하라고 보수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업가가 이해한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일하지 않을 땐 심한 죄책감을 느껴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돌보는 것이 자기애의 기본입니다. 이제 나는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거두는데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항상 균형, 밸런스, 중용. 밤낮으로 일한다고 효율성이 결코 더 높아지진 않았어요. 더 필요해졌을 뿐이고 짜임도 심해지고 시간을 내서 휴식을 취하고 자신에게 자양분을 공급하고 산악 자전거를 타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좋은 와인도 즐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회복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차기력이 배가 되고 생산성이 치솟고 결과와 실적도 급격히 향상됐어요. 오늘은 대단히 소중하다. 이 세상 돈을 다 준대도 오늘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을 부여잡고 의미하며 기린다. 오늘 내 마음은 큰 꿈으로 가득해서 사소한 의식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으로 바꾼다. 그리고 내 최대 한계치 밖에서 가장 큰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한다. 오늘 나는 내 임무에 매달리기 전까지는 결코 내 재능이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신성한 땅에 두 발을 디디고 거짓된 고결함이 아니라 진실하고 겸손하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반대자의 심술궂은
자들이 내게 돌을 던진다면 설령 그들이 그럴 자격이 없다 해도 친절과 사랑으로 대답할 것이다. 굳이? 잘 모르겠어요. 봉사하고 싶은 내 갈망이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뛰어넘을 때까지는 이 귀중한 시간에 도움의 손길로 쓰일 수 있는 큰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늘 그랬던 것처럼 비평가들이 나를 놀린다면 그들이 내게 돌을 주어 자기 엄마 기념비를 쌓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부적응자, 괴짜, 기인이라는 명백한 지혜를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을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별나다는 것은 아주 신선한 일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말에는 창조적 힘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똑바로 서서 신선한 공기를 크게 들어 마시며 자유로운 영웅처럼 이야기하세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열정으로 전파하세요. 희망의 단어, 힘있는 문장, 리더십을 보여주는 어구, 무한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나는 꼼꼼하게 내 말을 살핍니다. 매일 아침. 말에는 창조적 힘이 있다. 좋아요. 아무튼 모든 위대한 천재는 놀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놀이가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방편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한 여가 활동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요트하기를 즐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찰스 다윈은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헐리우드 슈퍼스타 메릴 스트립은 뜨개질을 했고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폴로 경기를 했고 빌 게이츠는 브리지 게임의 고수였으며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 브린은 공중간을 타고냈다. 위대한 천재는 놀기를 좋아한다는 공통점. 놀기를 좋아한다는 공통점. 나도 조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60대) 시 방법의 가치를 더 잘 알게 됐어요. 매주 쉬는 날을 두어도 괜찮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는데요. 괜찮을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지키려면 필요한 일입니다. 최상급 실력자들은 그런 시간을 활용해 자기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세월이 지나도 남을 업적을 달성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매주 최소한 이틀은 쉬세요. 그동안 디지털 기기는 사용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쉬는 날을 디지털 기기 금지의 날이라고 불러요. 완전한 회복의 날인 거죠. 그리고 분기마다 며칠 더 쉬어주세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는 휴식? 그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는 6월, 7월, 8월이면 휴가를 갔습니다. 요트와 자전거를 타고 잠을 자고 책을 읽고 수영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참다운 삶을 경험했죠. 두 분은 그만큼 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재충전 주기에 최상위 생각하기에 통째로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언제나 휴가 후에는 1000배는 더 많은 영광과 열정, 생동감을 안고 사무실로 돌아갔으니까요. 나비 한 마리가 또 날아갔습니다. 앞으로 멋진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속삭여 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떠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숨막히게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라일리가 세워졌던 자전거를 끌고 어쩌다 발견한 비밀스러운 뒷길을 따라 걸으며 말했습니다. 지상의 낙원은 우리가 갈망하는 신비롭고 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성인, 선지자, 현자만을 위한 영역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는 오랫동안 다채롭고 치열한 삶을 살아오면서 누구나 지상 낙원의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축복받았다는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마법. 오케이. 나는 내일을 좋아해요. 아주머니. 그리고 내가 소유한 집과 물건 전용감수도 많은 즐거움을 얻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나는 세계적인 기업가라는 이름과 대중적인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나를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중 어느 것에도 애착을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여전히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은 아니게 되었어요. 그 모두를 큰 게임, 일종의 스포츠처럼 보게 되었다. 물건들을 소유할 뿐 물건에 소유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활동하지만 자연을 좋아합니다. 문시적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예요. 아름다운 포도와 같은 데서 자연의 경의를 경험하길 좋아합니다. 이는 생산과 휴식주기의 교차 원리대로 사는 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마법이죠. 억만장자가 이 말을 반복하자 새들의 노랫소리가 더 커지고 인생은 아름다워요. 인생의 모든 경외와 놀라움을 놓치지 마세요. 모두가 당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겪고 있든 그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빌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분도 노인이 되고 손주를 100명쯤 두게 될 겁니다. 지상의 낙원이란 존재의 상태일 뿐 찾아갈 장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내재된 힘을 되찾는 순간 삶의 마법에 빠져들고 매일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작은 은총까지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마법을 알게 되면 자석에 끌리듯 계속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게 지상의 낙원입니다. 억만장자가 되풀이했어요. 대체로 내 인생은 아름답게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돈이 많은 것과는 거의 무관한 걸 알게 되었어요. 그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벽난로 앞에서 따뜻함과 함께 영감을 느꼈던 어젯밤처럼요. 자연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도 인생이 아름답게 느껴지죠. 또는 숲속을 걷거나 등산하거나 바닷가를 산책하거나 황량한 사막의 물에 둔덕을 미끄러져 내려봐도 괜찮습니다. 미술관을 자주 방문하여 작품을 통해 경외감, 경이감, 장엄함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창작자의 에너지와 천재성이 마인드셋, 하트셋, 헬스셋, 소울셋에 스며들게 할 때도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흥미롭고 현실적이고 사력있고 창의적인 사람들과 함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와 접부하고 현재를 포옹하며 어렸을 때 친숙했던 상상력, 순수, 열정, 사랑으로 돌아갈 때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른은
타락한 아이입니다. 지상의 낙원은 그것을 다시 열 수 있는 탁월함과 용기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가슴 속에 나타납니다. 피카소는 언젠가 라펠처럼 그리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화가가 열심히 말을 못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삶에 마법이 돌아온다는 말에도 저도 동의합니다. 억만장자는 두 제자의 포도원으로 따라오라고 선진했습니다. 세상에서 마법을 창조하려면 자신 안에 마법을 인지하라. 나도 이 모든 것의 일부지. 우주의 위대한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인 믿음과 긍정성, 기대, 결의에 찬 확신으로 갈망하는 모든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더 나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사실이란 것을 압니다. 모든 마법사는 그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우주의 위대한 힘이 내 안에 있다. 거울을 보세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세상과의 관계를 예측하게 해줍니다. 당신에게는 침묵과 고독에 대한 원초적 갈망이 있으며 그 고독 속에는 자기 인식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프랑스의 수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인류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혼자 방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북적거림에 대한 욕구를 버리고 이른 아침에만 가능한 고요에 잠겨서 자신을 다시 알아가도록 하세요. 고독으로부터의 도피는 자유로부터의 도피이기 때문입니다. 와우. 고독으로부터의 도피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다. 일생의 마술사가 되어 열정과 풍요, 평화로 가득한 삶을 만들려면 가만히 있는 것이 편안해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잠자고 있는 위대한 천재성의 속삭임을 들으세요. 편안함 속에서 진정한 자기 모습이 기억날 것입니다. 창의력과 능력, 불굴의 자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득한 최상의 자아가 다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침묵의 성소에서 당신은 이 시대에 찾기 힘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수록 진정한 인생의 원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 가운데서 문화적 제약과 불과한 것들과 실질적인 진실인 것들을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직관의 목소리와 두려움에서 나온 그럴듯한 주장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는 자신의 영역을 변화시킬 혁신적인 통찰력도 얻을 수 있다. 맞아. 참. 인류의 모든 문제 인간이 혼자 방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생긴다. 고독으로부터의 도피. 평온함 속에서 당신은
엄청 많은 유명한 사람들 등의 선거자들은 많은 시간을 보낸 듯이 현실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전설적인 과학자, 발명가, 기업가, 예술가 모두가 혼자만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다고 생각합니까? 조용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색하는 것이 고초한 척 사고의 비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당신과 평생 함께할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렇다면 최상의 자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자신의 천재성을 충분히 알고 가장 고결한 자기 본성과 평생 연애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너무 아름답다. 혼자만의 시간. 맞아요. 사색하다. 저는 너무 혼자만의 시간인 고독의 시간을 오래 보내긴 했는데 여러 가지 정말 좀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두 번째 마법 참 장식은 꽃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기를 맞는 신용을 하고 미소를 지으며 거기 달린 편지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에도 기적을 경험하라. 뭘까요? 어떤 걸까? 물질적인 것에서도 기적을 경험하라. 세상은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무감각해지게 만들었다. 어렸을 때는 눈송이에서 기적을 발견하고 거미줄에서 행운을 찾아내고 가라침에 떨어진 낙엽의 화려함을 좋아했습니다. 본능이 알려준 겁니다. 그때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탐색하기 위해 행동했죠. 삶을 바라보는 렌즈를 평범한 것들을 보여주는 렌즈에서 비범한 것들을 인식하는 렌즈로 바꾼다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알았던 순수한 마음에 다시 빠지게 해줍니다. 부디 더 웃고 종종 춤추고 수시로 노세요. 음. 신비주의자 플로렌스 스코버 신. 미래에는 신비로운 좋은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바람, 서로를 쫓는 공원의 다람쥐들, 너무 아름다운 눈물이 나는 음악 등 당신의 나라 속에 존재하는 경의를 느끼며 더 생동감 있게 살도록 하세요. 부드러운 바람, 다람쥐, 아름다운 눈물이 나는 음악. 그러면 더 많은 마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초적 힘을 가지고 아침을 맞이하며 왕족 같은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와. 절대로 연간소득이나 순전상한을 늘리기 위해 행복과 삶의 질을 희생하지 마세요. 멋진 인생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세기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잠재력을 키우고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 최대의 생산성을 끌어내고 인류에게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는 일, 큰 기쁨을 주는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서 정신을 고양하는 시간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생각하게 해서